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가정주부인데요. 10살 연상인 남편이랑 17살짜리 딸 하나랑 15살짜리 아들 하나랑 넷이서 살고 있어요. 친정집이 잘 살았는데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재산이 꽤나 많이 물려주셨죠. 그래서 남편만 돈을 벌고 저는 집안일만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그런지 우리는 다른 집 부부보다 화목했는데요. 단순히 돈 때문에 저희 집이 화기애애했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정말 다정한 성격이었거든요. 항상 저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안아줘서 부부 사이가 늘 좋은 편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성격이 좋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사실 잠에 들면 악몽을 자주 꾸는 편인데요. 막상 깨면 무슨 꿈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매번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죠. 가위에 눌렸는지 매번 소리가 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끙끙거리면서 자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다가 어렴풋이 깨서 절 끌어당기더니 토닥여주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래줘서 고마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느 날 밤에 자기 직전에 남편이 따뜻한 차도 타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차 마셔봐. 요번에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봐서 숙면에 좋은 차 한번 사봤거든. 이 차 마시고 좋아진 사람들이 많대. 꿈 자주 꾸고 자주 깨는 것도 불면증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병원도 물어봤는데 여기 병원이 괜찮다고 하던데 시간 내서 한번 가보자. 남편의 권유 덕분에 병원 가볼 생각도 하고 예약도 해봤어요. 처음으로 잠자는 것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남편이 늘 걱정해줬죠. 주말 오전 진료는 남편이 항상 함께 가줄 정도로 저를 정말 위해줬는데요. 남편 덕분에 지금은 좋은 병원을 만나서 악몽도 더 이상 안 꾸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혼처럼 챙겨주는 남편이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딸이랑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죠. 사춘기도 없는지 말 대답한 적도 없고 오히려 공부가 재밌다고 해서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시댁 식구들은 또 어찌나 좋으신 분들인지 시부모님도 제게 늘 잘해주시고 반찬을 자주 보내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혹은 여행을 가서 예뻐 보이거나 근사한 게 있으면 절 친달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직접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부산으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회를 맛보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있죠? 며느라, 내가 부산 놀러와서 회를 먹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네가 회를 오죽 좋아하니? 내가 택배로 보낼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여러분은 택배로 회 받아봤나요? 포항에 사는 친정엄마도 안 보내주신 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게다가 특수 냉동된 숙성회라서 택배로 받아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그날 회 실컷 먹고 시어머니께 전화해 이런 말씀을 전달드렸죠. 어머님이 주신 숙성회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밖에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어머님이 최고예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면 저보다 더 즐거워하셨죠. 시어머니만 이러시는 게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다정하고 사랑 표현이 많으셨어요. 오랜만에 시아버지를 만나 뵈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아버님께서 저한테 팔찌랑 반지 같은 걸 가득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있죠? 길 가다가 예쁜 팔찌, 반지 같은 거 발견하면 며느리 네 생각이 나더라. 비싼 거 아니고 길거리에 파는 거지만 너랑 어울려서 샀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해라. 길을 가다가도 제가 생각나시다니 이렇게 감동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도 아버님밖에 없다는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시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이후로도 시부모님께 쉴 틈 없이 감사드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간병해주고 계시는데도 시부모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러셨어요. 아유, 얘는 참, 뭘 일어나려고 하니? 우리 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왔어. 나도 간병해봐서 안다. 그게 오죽 힘든 일이니? 아들, 넌 내일이 마지막 연차날이잖아. 바로 출근하려면 힘드니까 오늘 가서 쉬어라. 나랑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할게. 갑자기 오셔서 며느리를 간병하겠다고 하시다니 생각지도 못해서 너무 놀랐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피곤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갈까 말까 눈치를 보던 남편이 시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병원을 떠났죠. 그러고 퇴원할 때까지 시부모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간병해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와서 저한테 먹여주시곤 했어요. 확실히 친정 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이 불편했기에 안절부절 못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있어라. 어머님이라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엄마. 자, 엄마가 도시락 싸왔으니까 한 입 먹어봐라. 우리 딸. 해봐. 이러면서 장난스럽게 음식을 먹여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이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사이가 금방 가까워졌어요. 너무 편해져서일까요? 시부모님이 명절이나 제사 때만 불러서 음식 준비하자고 하는데 제가 맨날 그때만 늦게 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도 명절날이었는데 어머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한참 늦게 가고 말았는데요. 시댁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면서 시부모님께 이렇게 애교를 부렸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명절이라 그런지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히네요. 저 무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이 친딸처럼 여겨준다고 저도 모르게 친딸 행세를 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화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해 주셨죠. 며느라가 이렇게 매번 늦으면 어째? 아무리 음식 만드는 게 힘들어도 늦장 부리면 안 되지. 다음엔 늦지 말거라. 알겠지?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건 처음이라서 정신 바짝 차렸는데요. 늦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 후부터 안 늦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부모님은 무척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의아함을 품게 됐습니다. 대체 왜 신우는 가족들이랑 손절했을까요? 사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가 가족들하고 오래전 의절했기 때문에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신우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의절했다는 것 외에는 알고 있는 게 없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라 궁금해질 때마다 신우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시댁 가족들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신우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그동안 입에도 올리지 않던 신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생 성격 완전 또라이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는 성격이 착하고 온순했는데 신을 받고 무당이 된 후로부터 이상해졌어. 사람만 보면 막말 퍼붓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한 적도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족들이 동생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상황만 악화되더라. 결국 엄마랑 아빠 모두 다 지쳐서 내 동생이랑 의절하게 된 거야.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십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내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찾아와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는 여자가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너무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아무한테나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한다고?
보통 찾아와서 무슨 말 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몸서리를 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어떤 욕을 했는지 다시 떠올리기도 싫어. 당신이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최대한 집에 못 오게 막을게. 방금 말한 대로 모르는 여자한테 문 열어주는 것만 조심해. 남편이 너무 당부에 또 당부를 해대면서 치를 떠니까 저도 갑자기 신우가 찾아와서 뭔 짓을 할까 우려가 됐는데요. 다행히 남편이 잘 막아줬는지 별일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므로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신우에 대해 물어본 거죠. 남편한테 손절하게 된 얘기는 대략적으로 듣긴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 도대체 왜 신우랑 손절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년 얘기는 하기도 싫다. 아주 독한 것이야 그것. 며느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들이 최대한 집에 못 오게 막을 거다. 평소에 신우 얘기를 하기 꺼려하던 시모도 신우가 우리 집에 찾아오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편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자기 딸과 자기 친동생을 그리 말하는 가족은 처음 봤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싶었습니다. 워낙 말하는 걸 싫어하는데 어떻게 말해달라고 매달리겠어요. 결국 그 일은 그냥 넘기고 살았는데 그래선 안 되는 거였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요. 전 부엌 식탁에서 가계부를 쓰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라, 화장실 변기가 갑자기 터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이 말을 들은 순간 아니 변기 고칠 돈도 없으신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의아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시모 목소리가 다급하니 일단은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이상하게 너무 큰 거예요. 변기를 고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전 그래서 처음에 그 금액을 부른 기사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얼마를 보내달라고요? 견적 받은 게 너무 비싼데요? 그 업체 어디예요? 나이든 어른이라고 우습게 보고 막 불렀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런데 어머님이 확 돌변해서는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돈 관리하니?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애가 뭐가 비싸다는 게야? 네가 돈을 제대로 벌어와 봤어? 사돈 어르신들이 남긴 유산이라서 못 주겠으면 우리 아들 월급이라도 줘라. 우리 아들 돈인데 왜 그걸 못 준다는 거니? 내가 그동안 보내준 반찬이 몇 개인데 정말 섭섭하다 얘. 전 지금껏 본 적 없는 시모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화가 났어요. 심지어 부모님 유산까지 들먹이는 시부모님께 실망하는 감정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언성을 높여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대체 저희 부모님 유산 얘기가 왜 나와요? 제가 돈을 안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전업주부 하기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어봤던 사람이라 세상 물정 알 만큼 알아요. 변기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혹시 사기꾼들한테 당했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바로 그때 남편이 제 전화를 빼앗아 들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대신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겠어요. 내가 보내줄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지. 엄마도 잘못했으면 사과해. 이 사람도 옆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엄마가 먼저 사과해 줄 거지? 이러면서 다시 시모를 바꿔줬어요. 제가 여보세요라고 하자 시모가 머뭇거리더니 이러셨죠. 갑자기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주기 싫어서 비싸다고 하는 건가 싶어 섭섭하더라. 내가 다 갚을 거야. 다 돌려줄 건데 왜 그랬니?
우리 집이 지금 변기가 다 터져서 물바다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말끝을 흐리면서 우셔서 깜짝 놀랐어요. 전 단순히 변기가 고장난 걸로 이해했는데 물바다가 될 정도인 줄은 몰랐던 거죠. 제가 뒤늦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께 돈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돈을 보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 아프다는 핑계도 대고 차가 망가졌다, 사기를 당했다,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이틀 연속으로 다치셨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프다고 하시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돈은 한 번도 갚은 적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온순하게 대해서 이러는 걸까요? 돈 빌려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또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내가 지금 아파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네가 빌려준 돈 전부 다 병원비로 쓰고 있다. 아유,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의사가 그러는데 나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수술비까지 빌려달라는 건 바라지도 않을게. 진료비라도 빌려주련. 이번에도 아프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제가 며느리라고 만만하게만 보시는 것 같아 전부 다 더 세게 말씀드리려고 마음먹었죠. 시어머니께서 콜록거리면서 아픈 척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따로 용돈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돈 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저희도 애가 둘이에요. 더 이상 돈 보내줄 수 없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따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돈은 더 이상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으로 단호하고 차갑게 나가니까 시모가 할 말을 잃으셨나 봐요. 방금 전까지 콜록거리더니 갑자기 멀쩡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셨어요. 뭔가 탐탁치 않은 말투긴 했어요. 화를 애써 참고 있는 느낌? 이게 뭔가 싶었지만 그냥 잘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신우를 만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평일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터폰을 보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인터폰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 저 박상수 여동생이에요. 신우예요, 신우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남편이 저번에 모르는 여자가 오면 신우일 수 있으니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설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안 열어주시려고요? 지금 문 안 열어주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평생을 땅치고 울게 될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면 무시했을 텐데 신우가 무당이래잖아요. 신기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까 넘어가기 찝찝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문을 열어줬더니 들어오자마자 신우가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새언니, 오빠는 도둑놈이에요. 새언니는 저런 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아니라고 남편 너무 자상하고 저한테 잘해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신우가 돈 봉투를 내미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준 돈이에요. 내가 엄마 집에 쳐들어갔을 때 오빠가 엄마한테 또 돈을 주고 있길래 내가 뺏어서 왔어요. 우리 엄마 집에 변기 터져서 물난리 났다면서 돈 주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프다는 둥, 사기당했다는 둥 하면서 그 뒤에도 돈 달라고 하고.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신령님이 자꾸만 새언니 얼굴을 보여주면서 도와주래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 도와줘야 한대요. 오빠 때문에 새언니 뒤주가 줄줄줄 새고 있다고 하길래 식구들이 또 애꿎은 사람들 돈을 뺏고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막 엄마랑 오빠 추궁해서 알아냈어요.
그동안 엄마가 거짓말해서 새언니 돈 뜯어낸 사실을요. 전 그런 신우 손 얼른 피한 다음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런 식으로 대꾸했어요.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돈이고 남편 돈인데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증거도 없이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신우가 제 말을 듣고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엄마가 지금 오빠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제 곧 돈 더 달라고 할걸요? 제가 왜 이걸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새언니랑 입장이 똑같았었거든요. 신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그때부터 식구들이 변했어요. 뭐에 홀린 것처럼 돈만 보면 침 질질 흘리더니 딸을 속이고 욕보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우라지만 처음 보는 여자가 오랫동안 좋게 생각하던 시댁 식구들을 욕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신우에게 얘기했어요.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님이 빌려간 돈은 꼭 돌려주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설마 그 돈을 떼먹겠어요? 물론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님이 돈을 돌려주신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시댁 욕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신우는 그런 제게 남편이 시댁에게 줬다던 돈 봉투를 쥐어주면서 이랬죠. 이 안에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달라지실걸요? 이러길래 돈 봉투를 열어봤더니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큰 돈이 다 있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건물을 몇 채 주셨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는 두 명 다 가산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나누는 것이 세부담에서 유리할 수 있어서 남편이랑 공동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 건물로 번 돈을 시댁에 몰래 가져다 준 거였어요. 신우가 이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이런 사실까지 알려줬죠. 그날 제가 엄마랑 오빠 추궁해내면서 한 가지만 알아낸 줄 아세요? 변기 망가졌다, 아프다, 사기당했다, 거짓말 쳐서 돈만 뜯어낸 게 아니라 오빠가 그동안 새언니한테 연봉도 속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꾸준히 몰래 엄마한테 돈 좀 갖다 바치느라 그랬겠죠. 그런데도 엄마 씀씀이 더 커져서 큰 돈 좀 얻어보려고 변기가 고장났냐면서 새언니한테 불쌍한 척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엄마가 역정을 낸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새언니 몰래 건물세 받은 돈을 엄마한테 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 허튼 짓 안 하게 잘 감시하고 있으시라고요. 돈주머니가 줄줄 새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듣고 신우 말에 신뢰가 안 가서 저한테도 말 안 하는 걸 왜 신우한테만 말해줬었겠냐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죄 안 짓고 덕 쌓기로 하지 않았냐. 이대로 계속 진실 얘기 안 하면 살날리겠다고 하니까 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연 끊고 지냈을 텐데 제가 시댁 식구들이 한 짓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자초지종을 설명해줬어요. 새언니와 관련된 점괘가 계속 보여서 찾아간 거예요. 새언니 그냥 두면 누명씌어서 이 집안에서 쫓겨날 거래요. 전 재산 탈탈 털리는 것도 모자라 자식들까지 전부 다 뺏길 팔자니까 제가 온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못 믿겠죠.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할 거라서 식구들 전부 다 초대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새언니 식모 취급해 볼게요.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새언니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신우가 친자 확인 검사 서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꿈속에서 시댁 안방 서랍이 나오길래 시댁에 쳐들어갔대요. 당연히 시모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때 하필 시모가 배달음식을 시킨 상황이었다고 하죠. 시모는 배달음식만 받고 재빠르게 다시 문을 닫을 생각이었지만 민첩한 신우는 문이 열린 짧은 순간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때 시모만 시댁에 있어서 뭐하는 짓거리냐, 무슨 일로 온 거냐 경계했지만 신우가 덩치가 더 크고 젊어서 힘에서 못 이겼다고 하는데요. 그때 시모를 밀어내고 본 안방 서랍에서 이 서류가 나왔다며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전 신우 말을 듣고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보자마자 제 첫째 딸이 바꿔치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자 확인 검사 서류에는 첫째 딸이랑 제가 친자 불일치하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거든요. 신우 말로는 시모가 첫째 딸이 상간녀 딸인 걸 뒤늦게 알아서 믿을 수 없다며 검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모가 지 편 들어줄 걸 알고 신분증 내어줬고 제 신분증은 훔쳐서 한 거였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제가 첫째를 출산할 때를 떠올렸어요.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제 딸이라면서 갓난아기가 품에 안겨 있었죠. 신우 말로는 제 딸은 그때 저 세상 가버렸고 제 품 안으로 남편의 상간녀의 애가 안겨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상간녀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는데요. 신우는 시댁에 쳐들어가서 안방 서랍을 뒤졌을 때 서류와 함께 있던 웬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었고 본능적으로 이 전화번호의 주인이 아이의 엄마겠구나 싶어서 걸어보니 맞았대요. 그리고 자초지종에 대해 듣게 된 거죠. 신우가 말해줬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도 돈 많은 여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량 같은 바람둥이였다고 합니다. 운 좋게 저를 만나게 되었지만 더 돈 많은 여자를 누리고 싶은 욕심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소름 끼치게도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자기가 총각이고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대요. 남편이 집안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피해왔고 상간녀는 지가 본처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건데요. 남편은 상간녀랑 저를 비교해보며 살다가 더 돈 많은 여자에게 갈아타려고 했었대요. 원래는 상간녀가 돈이 더 많아서 저를 버리려고 했는데 부모님 유산 때문에 제 재산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때 남편이 상간녀를 버리려고 했는데 상간녀가 애를 낳게 됐다고 합니다. 저한테 들킬까봐 합방할 때도 상간녀랑 똑같은 날짜에 가졌다고 하죠. 결국 상간녀는 애만 낳은 다음 남편한테 실망해서 가버렸고 아이도 남편 보고 키우라고 억지로 맡기고 갔대요. 마침 제가 애를 먼저 떠나보내자 상간녀 애를 데리고 와서 제가 낳은 척 연기를 했던 건데요. 어쩐지 합방한 날에는 항상 남편이 몰래 집을 나서곤 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날 남편이 뻔뻔하게 이렇게 대꾸한 거 있죠? 새벽 운동하러 갔다 왔어. 당신이 나 배 나왔다고 살 좀 빼라고 했잖아. 남편이 제 말대로 새벽 조깅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칭찬해줬는데 근데 진짜 진실은 아주 코앞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동서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그걸 알고선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 어쩜 해줬냐고 물어보는데 신우가 곧 있으면 집들이에 초대될 거고 연기 좀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길길이 날뛰면서 왜 속인 거냐고 한판하고 고소할 수도 있지만 시댁 식구들 전부 다 모아놓고 복수하고 싶지 않냐고 자기가 살을 날려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시댁이랑 남편은 아가씨를 보려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집들이에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가 시댁 식구들은 자기 손바닥 아니라는 식으로 이를 얘기해줬어요. 돈에 미친 인간들 꼬드기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애초에 의절한 이유도 돈 때문인데 돈 들어올 방법 알려주겠다고 하면 좋다고 달려붙을 거려. 그리고 둘째 세연이도 올 거예요. 둘째 세연이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세연이 목까지 살 날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동서도 저랑 똑같은 꼴이었다니. 동서도 친정집이 잘 살아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정말 저주라도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신우 말대로 하겠다고 하자 신우가 시모한테서 빼앗아온 돈 봉투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신우가 가자마자 시모한테 전화했죠. 물어볼 게 참 많았지만 시모에게는 이렇게만 질문했어요. 어머님, 아까 아가씨가 와서 신들린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해서요. 저희 남편이 연봉을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데 시모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격분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걔는 또 그런다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툭하면 신들렸다고 나한테 헛소리 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 이번에도 와서 뭐라 했는지 아니? 내가 널 못 살게 군대. 너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더라. 나는 걔 내 친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음에는 절대 걔 상종하지 마라. 시모가 신우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조심 좀 하라고 말하며 이제 말도 섞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전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손발이 떨렸죠. 신우 말대로 집들이 날까지 기다릴까 아니면 전부 다 알게 됐다고 폭로하고 왜 속인 거냐고 윽박지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갑자기 신우에 대해 좋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이 그동안 내 동생을 너무 안 좋게 생각했더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이번에 내 동생이 신축 건물로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신우 말대로 제가 진짜 집들이에 가게 되다니. 이쯤 되니 신우 말이 전부 다 사실이란 생각이 들어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집들이에 가기로 했는데요. 주말에 신우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댁 바로 앞 건물에 신축 건물이 세워졌는데 신우가 거기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신우 집을 들어서자마자 시부모, 동서, 남편, 시동생과 함께 다른 손님들이 쫙 보였어요. 동서는 부엌에서 바쁘게 요리하고 있고 저 한켠에 모인 손님들은 보통 손님들처럼 보이지 않았죠. 굿할 때 장구를 치거나 만수바지에 응답창을 부르거나 본무당과 함께 무당춤을 같이 추는 사람들인 조무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놀라고 있는데 신우가 저한테 소금을 쫙 뿌렸어요. 전 깜짝 놀라 소금이 날라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런데 신우가 무당들이 굿할 때 입는 무복을 입은 상태로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신우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생각났어요. 제가 새언니 식모 취급해 볼게요.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신우가 살을 날릴 거라고 하던데 지금 시댁 식구들을 시험해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때 신우가 저한테 이런 막말을 해댔어요. 식모가 어디서 우리 집안을 넘봐? 이거 다시 보니까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니네. 감히 장남재산을 탐내? 자세히 보니까 네 몸에 악령이 깃들었어? 네 안에 있는 걸 내쫓아야 우리 집안이 살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돈을 쪼들려고 힘들어하는 것도 니년 안에 든 악령 때문이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콩이고 파치고 다 던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신우가 방울을 흔들고 있고 칼을 휘두르면서 굿판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제 허리에 앞치마가 둘러지고 제 손에는 걸레가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가 막 일이 중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악령을 쫓아내려면 전 재산을 전부 다 시댁에 줘야 돼. 네 시애미한테 줘야 한다고. 그래야 네 팔자가 서. 안 그럼 네가 단명하고 말 거다. 이러면서 조모들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갑작스럽게 굿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상황에 압도 안 당하겠어요. 그때 시모랑 남편 표정을 보는데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슬며시 웃고 있다.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드디어 원하던 걸 손에 넣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신우는 봐라, 진실을 봐라 하는데 그때 깨닫고 말았어요. 아, 지금 신우가 시댁 식구들 반응을 보라고 하는 거구나. 전 그 순간부터 정신 번쩍 차리고 신우를 쳐다봤는데요. 신우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부채를 쫙 펼친 채로 입을 가린 후 이런 식으로 작게 속삭거리더라고요. 이제부터 연기 시작이다. 저것들 탐욕스러운 눈초리 좀 봐라. 신령이 노하시고 조상님이 노하시겠다.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저것들한테 살을 날릴 거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바닥을 닦으라고 지시 내리는 거예요. 특히 시부모 밑을 열심히 청소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때 신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시댁에 몸바쳐 식모살이하고 시부모한테 희생해야 너도 오래 살 수 있다. 시댁만 잘 살라고 이러는 게 아니야. 시부모한테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영혼을 다 바쳐라. 신우가 이러니 시부모랑 남편, 시동생이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그 와중에 시모가 저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래, 며느라. 내 딸이 진짜 유명한 무당이야. 내가 무당이 되는 걸 반대해서 그동안 연을 끊었던 건데 이번에 깨달았다. 우리 딸은 맞는 길을 갔어. 우리 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니까 우리 딸 말만 들어라. 나한테 돈을 다오. 안 그래도 내가 어려운 거 어렴풋이 알고 있잖니. 둘째 며느리도 이미 굿받아서 벌어오는 족족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너도 그래야지. 동서도 굿을 받았다고? 아까 말했다시피 동서도 친정집이 잘 산다고 했잖아요. 이제야 시모가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굿으로 며느리들을 자기 주무르기 쉽게 만들어서 돈을 전부 다 빼앗고 호의호식할 생각인가 봐요. 한마디로 며느리들 만만하게 만들려고 무당인 자기 딸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여자였고 신우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신우가 이번에도 부채를 확 펼쳐들더니 입을 가린 채 나지막하게 이리 속삭였죠. 이제 식구들 민낯 좀 봤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예전에 참교육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난동을 좀 피우자. 진짜 악령인 식구들 좀 떨궈야지. 이 집안 식구들이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소리 지르고 뒤집어 엎어. 그 뒤로 신우에 맞춰서 장구랑 북, 꽹가리 소리가 막 시끄럽게 울렸어요. 그때 신우가 빙의당한 것처럼 시모 목소리와 말투를 똑같이 따라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식모 주제에 감히 안주인 행세를 해? 아줌마, 얼른 쓸고 닦아라. 이번에도 파락파락 대드려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또 늦으면 일당 없을 줄 알아. 아마도 이게 시모의 속마음이었나 봐요. 제가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하기 싫어서 종종 늦었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다. 다음에는 늦지 말라고 해놓고 속마음은 이랬나 보죠. 신우의 굿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귀신 씨인 것 마냥 시댁 식구들한테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신우년이 감히 손님들 앞에서 날 식모 취급해? 시엠이랑 시애비도 똑같아. 헌정의 아빠도 똑같다고. 거의 20년 동안 연봉을 속이고 시댁 식구들을 계속 갖다 바쳤다면서. 전 재산을 시애미한테 주려고 한 것도 모자라 내 딸이 상간녀 자식이었다고?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거 사기 결혼이야.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혼하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신우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친정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을 지들 손에 가질 생각에 들떠있던 미소가 싹 사라진 거죠. 표정도 딱딱하게 굳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자, 이제 굿 끝났으니까 우리 새언니는 우리 집 가정부야. 엄마 표정이 왜 그래?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엄마가 착한 척 연기 그만하고 며느리 기강 잡을 거라며. 아들이 벌어온 돈은 전부 다 엄마 거라며. 처가 식구들이 며느리한테 준 돈도 전부 다 가질 거라며. 신령님이 엄마 속마음 알려줬어. 엄마가 새언니 볼 때마다 속으로 이랬다며. 아줌마, 또 늦으면 일당 없을 줄 알아? 이러면서 신우가 웃음을 까르르 터뜨렸는데요. 신우는 신령님이 정신 나간 것들 확실히 조져주라고 했다면서 신들린 것처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이미 음식을 하면서 가정부 취급받고 있던 동서가 저한테 다가와 한마디 해줬어요. 형님, 저도 사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한테 당했어요. 저희 친정집도 잘 살아서 친정 재산 탈탈 털릴 뻔하다가 아가씨가 구해줬어요. 저도 신우한테 대략적인 내용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동서가 복수를 결심한 더 자세한 사정은 이때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경악할 며느리들의 복수가 시작된 거죠. 이제 신우가 콩, 팥, 소금, 쌀 등등을 우리 며느리들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남편, 시부모, 시동생한테 뿌렸어요.
악기야 물러가라 소리치는데 남편이 넙죽 엎드리며 이리 울먹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상간녀에 데려다가 우리 애라고 속인 것도 미안하고 처가 재산 노린 것도 미안해. 하지만 우리 그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사람이 살다가 실수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갑자기 막 이러는 게 어딨어. 그 와중에 시모도 무릎 꿇고 빌면서 막 이랬어요. 그래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내 딸이 모시는 신령님이 다 알려줬다고 하길래 너 기강 잡는다는 둥 가정부처럼 굴릴 거라는 둥 내 딸이랑 작전 짜려고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너 속이는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봐줘. 응? 알고 봤더니 신우가 시댁 식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대요. 제가 오자마자 굿을 시작할 건데 그 굿이 저를 순종적으로 만드는 굿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 밑으로 온 친정 부모님 유산이 시모거가 되니까 시댁 식구들이 집들이를 거절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동서도 똑같은 굿에 당했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들이 봐주겠어요? 가장 먼저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일침을 가했는데요. 내가 당신을 왜 용서해줘야 돼? 이혼소송 걸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미쳤다고 마누라한테 사기치고 친정재산 빼돌린 사람을 받아주겠어? 동서도 저랑 똑같이 시동생에게 이혼소송 걸고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희 며느리들은 유유히 신우집을 빠져나왔는데요. 동서랑 저는 각자 집으로 가서 남편 짐을 치우기로 했어요. 동서 집도 동서 명의로 된 집이었고 제 집도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거든요. 제 집이니까 집에 가자마자 남편 짐 현관문 밖에 던져뒀죠. 남편이 문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했지만 시끄러워서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 불렀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끌려가더라고요. 변호사 고용한 다음 이혼 소송 해버리고 사기 결혼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봤어요. 그 결과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는데요. 이전 남편에게 위자료 뜯어낸 것은 물론 제 재산 몰래 빼돌리려던 거 전부 다 돌려받게 됐어요. 이전 동서도 이혼하고 고소해서 위자료 두둑하게 받았다고 하죠. 전 이전 신우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전 신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전 신우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혼해서 남이 된 마당에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알려주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 식구들한테 살 날린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살 때문에 엄마, 아빠, 오빠, 동생 모두 다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대요. 이전 신우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는데요. 이전 시모가 이전 신우한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너 설마 그때 한 곳이 나한테 살 날린 거였니? 그 곳이 있는 후로 사람들이 살기를 띄우고 오고 나한테 적대적이다. 잘 키우고 있던 식물들도 싹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칠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에서 크게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나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다고 하더라.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한테 저주를 내릴 생각을 해? 이렇게 말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전 시모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매달렸다고 하죠. 제발 살풀이를 하든가 살을 걷어주라. 응? 나 이러다가 저 세상 가겠다. 네 가족들 다 전부 떠내보낼 셈이냐? 이젠 시모가 울다 못해 거의 울부짖었지만 이전 신우가 아주 차갑게 이랬다고 합니다. 신령님이 원하신 일이라 안 돼. 신령님이 그러는데 엄마가 반성하려면 아직 멀었대. 지옥 갈 때까지 벌 주신다고 하는데? 다른 식구들한테도 말해줘. 평생을 고통받다가 간다고.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행여나 절 찾아오거나 하면 연락 달라고 했지만 별탈 없었어요. 이전 시댁 식구들이랑 다르게 그 뒤로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원래부터 재산이 많아서 돈도 안 벌고 애들 키우고 있거든요. 그동안 키운 정이 있었기에 첫째 딸을 차마 내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진실을 말해줄 순 없지만 나중에 딸이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면 그때 말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까지는 진짜 제가 낳은 딸처럼 여기며 계속해서 키워나갈 생각인데요. 그 와중에 이전 남편이 자식들 핑계를 대며 한 번만 보자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아빠의 실체만큼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하교한 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봤어요. 요즘 아빠가 아예 짐 싸들고 나가서 안 돌아와서 놀랬지? 사실 아빠가 옛날에 바람을 피웠고 엄마 재산에 몰래 빼돌리고 있어서 이혼했어. 그런데 아빠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하는데 혹시 너네들도 보고 싶니?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애들도 이전 남편 놈이 자식들 들먹이며 저한테 동정을 사려고 하는 걸 알았나 봐요. 첫째가 바로 단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 어떻게 같이 사는데 아예 모르고 있었겠어. 우리끼리 이상하다 하고 있었지. 난 아빠가 그런 짓 한 거 안 뒤로 정 떨어져서 만나고 싶지도 않아. 둘째도 첫째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요. 애들이 이전 남편과의 접견을 거절해서 다행히 이전 시댁 식구들과 연락할 일이 줄어들었는데요. 대신에 이전 시누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가 오기도 했었죠. 우리 집 식구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으니 끝까지 지켜보면서 참교육 시킬게요. 저것들은 절대 후회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심해요. 당한 사람이 또 당하거나 또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요. 전 그런 이전 시누이 말에 공감하고 있어요. 이전 남편이랑 이전 시댁 식구들이 그 뒤로 매일 찾아오고 전화나 문자로 잘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전 남편이 전화로 뭐로 하소연한 줄 아시나요? 멍청하게도 이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같은 가족 재산 가져다 쓴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왜 용서를 안 해주는데? 내가 그동안 잘해준 걸 생각해줘야지.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러면서 눈물 콧물 질질 짜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윽박질러줬어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뭐가 어쩌고 저째? 안 되겠다. 이제 멍청한 소리 들을 시간 없으니까 내가 접근 금지 신청해야겠다. 제가 이랬더니 이전 남편놈이 또 우리 집을 찾아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서럽게 울더라고요. 전 그것들을 법적으로 접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게 된 속담이 있는데요. 산에는 고든 나무가 있지만 세상에는 고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을 믿더라도 그 사람이 속일 때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한마디로 남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 이 말을 늘 가슴 깊숙이 새기며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덕분에 이전 시댁 식구들처럼 겉으로만 잘해주는 사람들을 거르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니 행복할 따름이네요.